안녕하십니까. 대성 박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등기부등본 파헤치기 2 가등기와 임차인. 전 시간에는 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부분이고, 갑구는 이제 소유권에 대한 기록을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있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 그대로 이제 건축물을 새로 짓고 나서 그 건축물을 최초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인전 등기는 매매, 증여,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 기록을 적은 게 소유권 인전 등기. 근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는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도 한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한 내용과 가등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내용 등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은 모든 등기가 이제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등기는 매매 예약 등기로서 지금 현재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제나 어떤 기타 상황에 의해서 당장은 소유권 이전을 못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이거를 소유권 이전을 해오겠다라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법적 물권 변동 효력 같은 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팔거나 이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고 전세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제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말 그대로 이제 채권, 채무에 의한 그 압류고,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서 당장 압류는 못하지만은 가압류 상태로 등기를 걸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이때는 가압류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이런 사건들이 많지만은 간략하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처분 같은 경우는 채무에 의한 그런 다툼이 아니라 소유권을 두고 싸울 때 이 지금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 재산을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걸어 놓는 가처분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처분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처분에 대한 그런 권리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등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소유권 보존 등기가 1992년 8월 10일 날 됐습니다. 이 말은 이때 짓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이 소유자, 이 처음에 보존 등기를 한 사람이 건축주의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이게 내가 이 집을 사가겠다,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라고 이제 가등기를 걸어 놓은 겁니다. 날짜를 보시면은 1996년 8월 22일 이날 가등기가 설정이 되고, 일단은 요거는 건너뛰겠습니다. 밑에 2번. 3번에 소유권 이전에서 1996년 12월 21일 날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쳐졌는데 1996년 8월 21일 날 가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등기를 실행을 시켜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은 1999년입니다. 이거 왜 그렇지? 분명 96년에 산 것보다 후순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이런 거는 소급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1996년 8월 21일 날 소유권 이전을 한 것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번에 소유권 이전에 빨간 줄이 간 것은 직권 말소를 당했다는 거죠.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가등기가 넘어오면서.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 21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리고 그해 12월 18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9년 3년이나 지나서 근 한 2년 몇 개월 지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본등기를 해버리면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후순위 매매는 가등기보다 후순위 매매는 무효가 됩니다. 이거는 매매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얘기지만은 이거를 이제 전세를 들어갔다 만약에 전세 같은 경우는 가등기를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가등기가 있는 상태도 불구하고 전세를 놨다.
근데 가등기권자가 소급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갖고 왔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임차인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못 받습니다, 그거. 그래서 가등기가 있는 등본이 있는 건물은 대출도 안 나오고 가처분 가압류 또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안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지만 이제 그 무지로 인한 그런 그 낭패를 좀 피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것도 소유권을 이전해 온다 만다 그 어느 정도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업자가 우리 집을 고쳐줬어요. 근데 뭐 공사를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자꾸 돈만 달라 해서 돈을 안 줬어요. 한 500만 원 정도를. 그러면은 인테리어 업자가 가압류를 걸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이제 돈을 공탁을 해놓고 가압류를 이제 직권말소 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좀 그래도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든 그런 등기부등본상에 뭐 가짜가 붙은 게 있다 갑구에 그러면 일단 피하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고 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싼 게 비지떡이라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가끔 뭐 이민을 간다거나 정말 급해서 파시는 분들도 있거나 뭐 정말 급해서 전세를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물건은 잘 없습니다. 오늘은 뭐 지금까지 영상이 조금 루즈하게 길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걸 제대로 이제 알아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그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그거를 보고 참고해서 영상을 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대성 박소장이었습니다.